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제 이번 26회 봤던 부동산 공법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국계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바로 틀린 것은 왜 틀렸는가만 설명하겠습니다. 2번 보게 되면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 지문이 틀렸는데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1번에 2번 문제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81번 문제는 누구든지 쉽게 말 수 있는 문제고요. 82번입니다. 국계법령상 도시관리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도시관리계 결정 효력은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그 1번 시험에 답으로 나온다고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원래는 이 도시관리계 효력이 2년 전만 하더라도 결정 고시 5일 후였는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다고요?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 분명히 답으로 나올 거다 예상했는데 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82번에 틀린 것은 1번.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고 그냥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입니다. 그 다음 83번 문제입니다. 8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를 좀 본 분들은 좀 쉽게 찍을 수가 있는 문제인데 안 본 분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 작년 시험에 났던 문제입니다. 그냥 답은 그냥 3번에 있는 대학입니다. 작년에 출제됐던 거 또 다시 한번 반복 출제됐고요. 문제 84번입니다. 자, 국계법령상 공동구가 실시된 경우 공동구의 수용하기에서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치하는 시설은, 84번 같은 문제 나오면 이것은 실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제인이 예의상 틀려주세요 이런 문제인데, 물론 정답은 4번 나왔는데요. 틀리다는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실력으로 푼다는 것은 10년 공부에도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따로 빼놨다 나중에 그냥 평소에 뜻이 했던 888 있죠. 8개 중에 하나로, 이 모든 번호는 답이 8개씩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로 밀어야 됩니다. 그 방법 말고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84번 같은 문제가 출제됐다고 이거를 맞추려고 우리가 공부한다 그러면 10년간도 안 됩니다. 과감히 이런 걸 버려야 될 문제고요. 85번입니다. 국계법령상 가로에 알맞은 내용은, 이거는 지구 단위에 관한 규정인데 이 지구 단위가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면 건축 기준의 일부를 완화할 수가 있는데, 이게 도시적 안쪽 완화하고 밖쪽 완화인데 이게 도시적 안쪽 완화하는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부분 설명을 잘 안 하는 부분인데 이거 한번 읽어본 분들은 쉽게 답을 찾았을 뿐이고 이걸 갖다 읽어보지 않는 분들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자, 도시적 내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이 한옥마을 보조를 목적으로 할 경우 지구 단위계로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에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본 분들은 그냥 찍어야 될 방법이 어떤 문제고, 읽어봤던 분들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됐고요. 86번입니다. 국계법령상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문제가 틀린 게 그렇죠. 틀린 거. 자, 1번 매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해야 된다.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매수 청구하게 되면 6개월 내에 매수업을 결정에 통보하고 매수 결정 통보했으면 2년 내에 매수해야 됩니다. 1번이 너무 쉽게 틀린 문제고요. 자, 87번입니다. 국계법령상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야 될 사항만 고른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야 될 사항, 강조 많이 하잖아요.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도시관리 결정한다. 그 도시관리 내용 6개는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했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 답은 기억, 도시자원 공원구역, 이게 용도구역이죠. 니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관리계획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디귿,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게, 이것은 관리계획 4번이죠. 리을,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니까 도시관리계획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 있는 5번이 답이 됩니다. 88번입니다. 국계법령상 기반시설 종류와 그 해당 시설 연결이 문제가 틀린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공부하게 되면 이것도 좀 약간 좀 깊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너무 지엽적인 문제인데 한번 차분히 생각해요. 교통시설의 폐차장. 우리가 교통 그러면 도로, 철도, 공항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폐차장이 있다. 약간 좀 이상하고,
공간시설 그러면 유원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고, 방제시설은 저수지가 있고, 환경기초시설은 하수가 있고,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1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지금 폐차장하고 교통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로 보내야 됩니다. 1번이 틀린 질문되죠. 89번입니다. 국계법령상 용도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관리에 위반할 때 주민 및 지방의 의견 정치 생략할 수 있다. 1번을 실력으로 알고 푸는 것은 어려워. 이게 실력 어렵고, 이것은 1번 지문은 눈치입니다. 눈치. 특히 이 의견 정치, 주민의 의견 정치 생략상이 많이 있는데 많은 것 중에 하나 톡 던지면 대부분 있다거든요. 그때 생략이 경미한 생략인데, 특히 도시지역의 축소 그랬으니까 사실 1번 지문 우리가 시험 보면서 연습을 좀 많이 했던 지문이요.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어른편이 되고, 2번 보면 2번 지문은 놔두고 가겠습니다. 3번 봐보세요.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계법에 따른 농림지역 결정 고시된 걸 본다. 너무 많이 다뤘던 지문이죠.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지문이라 그러고 맞는 말이고. 4번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관리가 결정한다.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든 변경하든 세분하는 것은 도시관리 결정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5번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보전 녹지 지정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5번도 거의 매번 나오다시피 한다 그랬죠. 도간 농자가 세분이 안 돼 있으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가 세분이 안 되면 보전 녹지, 관리가 세분이 안 되면 보전 관리, 그 부분이 또 출제됐어요. 그래서 1, 3, 4, 5는 명백히 맞습니다. 그럼 남는 게 2번밖에 없는데 2번 엔딩입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구 지정은 이전의 용도적으로 환원된 걸 본다. 이것은 배우고 안 배우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현재 이 지역이 농림지역. 농림지역에 있다 우리가 평소에 이 연습 많이 했어요. 평소에 농림지역에 있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봐봐요. 농림지역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이 농림지역이 자동 뭐가 된다고요? 자동 도시지역이 되고, 그 다음 뭐가 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된다 그랬죠. 이런 상태에서 자, 하나 더 봅시다. 농림지역에다 택지개발 지구를 지정하면, 농림지역에다 택지개발 지구 지정하면 이게 자동 뭐가 됩니까?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이 됩니다. 이 평소에 다 배웠던 것들이요. 도시지역의 결정 고시를 보는데 6개 있죠. 도시지역에 연접된 항만구역, 도시에 연접된 어항구역,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농림지역의 택지개발지구 지정하기 뭐가 됐다고요? 자동 도시지역이 됐습니다. 농림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뭐가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2번 이게 지금 이 구역이 없어지는데 공사 끝나고 없어지느냐 공사 못하고 없어지느냐 잘 보세요. 자 하나 더 수업해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 가지고 농림지역에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더니 이 농림지역이 자동 뭐가 되더라? 도시가 되고 여기는 지구단위 여기다 마찬가지로 택지개발 지구만 지정하면 자동 뭐가 됩니까? 도시지역이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도시개발 해제되는 거예요. 자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 해제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제합시다. 해제하는데 해제 사유가 대부분 두 가지입니까? 공사가 끝나고 해제됐느냐 공사 못하고 해제됐느냐. 자 여기는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잘 보세요. 공사를 못하고 이렇게 해제됩니다. 이렇게 공사 못하고 해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도지역은 여기는 이미 이제 더 이상 도시개발 사업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도지역은 옛날을 되돌아가고 지구 단위는 없어집니다. 결론 어떻게 만들어내야 돼요?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해제인데 공사 끝나고 해제되면 이런 얘기 이렇게 공사도 안 하고 해제된다 그러면 여기가 도시가 될 수가 없죠. 얘도 어찌해야 돼요? 옛날로 이렇게 농림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이게 구역이 해제되면 옛날로 되돌아가는데 자 이제는 봐보세요. 여기에 지금 농림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인데 이제 공사가 완료됐어요. 공사가 완료되면 해제할 때 그죠? 명칭만 이러고 뗀다고 명칭만. 공사 끝나면 이러고 명칭만 이러고 지운다고. 그럼 용도지 옛날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공사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2번은 그런 지문이니까 2번도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설령 2번 몰랐다 하더라도 1, 3, 4, 5를 너무나 많이 해봤던 지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볍게 찰 수 있었고요. 문제 90번입니다. 개발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토지 분할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데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에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자, 이 지금 우리가 건물 터가 있는데 준공검사 안 받는 게 두 개 있잖아요. 토지 분할하고 물건적지니까 답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너무 쉽게. 자, 2번 한번 봐봅시다. 2번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 5% 범위를 확대하는 변경이면 허가를 받아야죠. 평소에 저 축소인가 확대인가. 그리고 5% 얘 은근 잘 나와요. 5% 범위 내에서 축소 그러면 경미한 변경이니까 허가를 안 받지만 확대는 경미한 변경이니까 당연히 허가를 받습니다. 3번 개발행위 허가를 할 경우 미허가 신청자 의견을 들어 자 경관 등에 관한 처치할 것을 조건 허가할 수 있다. 이것도 수도 없이 많이 했죠. 조건 허가할 수 있다. 단지 어쩌라고요? 할래? 물어는 봐라. 의견 듣고 조건 허가할 수 있다 그러고 4번 도시관리계획 시행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 매년 나온다 그랬죠. 도시계획 사업이면 우리가 개발행위는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이면 절대 허가받는 게 아니고 비도시계획 사업만 허가받는다. 이 문제 또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허가 안 받는다. 상식적 문제고 5번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할 때는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이제 허가 안 받는 개발행위 있는 데인 거예요. 그래서 90번의 답이 1번 쉽게 나왔습니다. 91번 자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도시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관리를 결정해야 된다. 이거 문제풀이 하면서 이것은 실력으로 풀 수 없고 눈치로 푼다고 수도 없이 얘기 많이 했는데요. 이런 얘기 했죠. 기반 시설을 갖다가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단 해가지고 이거는 어쩐다고요? 결정 없이 할 수 있다. 이 염소 많이 했죠.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 빼가지고 이거 결정 없이 할 수 있다. O가 되는 거고 결정해서 해야 된다. X가 되는 거고 지금 이 지문이요. 근데 이거를 갖다 이 많은 걸 무슨 수로 암기하는 거 암기 못 한다니까요. 눈치로 풀어야지. 그래서 1번은 충분히 눈치로 풀 수 있는 지문이고 2번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 한 대 넣으면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토지사 그러면서 건축물까지 같이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3번 용도 지역 안의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러는데 자 지역지구안의 건축자든 도시계획 시설은 적용을 안 합니다. 문제풀이하면서 설명 다 드릴 거예요. 4번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도시관리계 위반할 경우 그 계획 위반을 위한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번을 알고 푸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근데 4번은 누구든지 답을 다 찾아요. 왜요? 눈치로 풉니다. 눈치로.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개 있다고요? 많다 그랬죠. 하나 툭 천 님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로 문제를 풀면 누구든지 다 풉니다. 5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행정처인 경우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데 시행자가 행정처이면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어디에 딴다? 직권상각관청. 비행정처면 시행자를 지정한 자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가 옳은 것은 답이 4번입니다. 자, 9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A, 도, B, 군. 92번은 출제자가 이거 신경을 엄청 많이 쓴 문제 같아요. A도 B군에서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들어서 관할 A 도지사는 갑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자, 110이고 녹지지역입니다.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에 지정했다. 국회법령상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일단은 자 A도에서 도지사가 자 B구인의 A도 B군인데 갑이 얼마 가지고 있는데 110제곱미터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여기를 허가구역 지역인데 허가구역에서 녹지지역의 허가 기준 면적이 얼마입니까? 하면 100이죠. 100 이하면 허가를 안 받는데 얘가 얼마 가지고 있다고요?
110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다 허가 대상이 됩니다. 토지사가 허가를 요하지 않는 토지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110은 허가 대상이 되는 거고. 자, 1번. 갑이 자신 토지 전부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지상권 설정하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죠. 소유권, 지상권,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 계획 허가 대상이 됩니다. 2번. 갑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는 농지법에다 농지증 받은 거 본다. 이것도 상식적인 질문이요. 허가구에서 허가받으면 농지증 받은 걸로 봅니다. 3번. 허가구에 거주하는 농업인 을이 허가구에서 농업경영에서 갑의 토지 전부를 이미 매수할 경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자, 이렇게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녹지 지역에 있는 자, 얘가 지금 이걸 누가 산다고요? 을이 사가지고 무슨 목적 쓰겠다고요? 농업 목적을 이용한다. 그러면 일단은 자, 한번 봐보세요. 허가구에 거주한 농업인이 을이 그 허가구에서 농업 경영에서 취득한다 그러면 을은 일단은 실수요자 되죠. 실수요자 되고 이 면적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보다 크고,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되고 면적은 허가 대상이 되니까 당연히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을은 실수요자니까 허가가 나옵니다. 근데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3번은 틀린 편이고. 4번. 갑이 자기 거정주택 용지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평이네 평. 갑의 토지 전부를 이미 매수할 경우 해당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해서 피군수는 허가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 토지를 이제 뭐 한다고? 병이 무슨 목적을 한다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뭐로 본다고요? 실수요자로 보니까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받은 경우 갑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한 달 내 피군수에게 권리 매수할 수 있다. 자, 갑이 있는 이 지역의 허가권이 누굽니까? 피군이니까 당연히 누구죠? 피군수죠.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한 달에 뭐 한다고?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 불허가 처분 나왔으니까 당연히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2번 문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문제인데 답은 3번이 되고요. 이 정도 수준 우리가 풀어야 돼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국계법을 봤더니 자, 우리 국토계획법이 총 12문제, 평소에 12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자, 세 문제는 우리가 좀 손대기 힘든 문제고 한 문제 정도는 약간 좀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 12문제에서 8문제 정도는 충분히 해결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업만 충실히 들었다 그러면 8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문제 93번입니다.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쉬운 문제니까 답만 봅니다. 2번. 환지처분의 행정상 처분으로 정전 토지의 전속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요. 94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시행이다. 옳은 것은 자, 문제가 옳은 겁니다. 1번. 자, 지자체가 시행하면 토지사관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수 없는 시행자는 딱 한 명입니다. 누굽니까? 조합. 따라서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2번. 지자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 면적 3분 이상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 이것은 이런 얘기죠.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남용을 방지해서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을 도입한다. 이 부분이요. 그럼 우리는 지자체는 모두 아닙니까? 민간이 아니잖아요.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선수금 제도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조성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데게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공급할 경우 해당 토지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심의 감정평가라는 법률에 따른 가압평업자가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이거 문제풀이하면서 몇 번 한 건데 이거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에 나오면 이게 공적인 용도입니까? 사적 용도입니까? 그러면 공적 용도 그런 얘기겠죠. 그럼 좀 싸게 줘야 돼? 비싸게 줘야 돼요? 싸게. 얼마나 싸게? 이게 중요하고 싸다 그런 게 이하냐 초과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당연히 이하. 이 지문은 시험에 몇 번 나갔던 지문이요. 그러니까 4번은 옳은 표현이고 5번 시행자는 지자체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 공급 개발할 수 있다. 원형지 공급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입니다. 답은 명백하게 4번이고요. 95번입니다.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이것은 보너스로 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중국 정부 긴급협의다. 중행장 요청. 국가 개발한다.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한다. 긴급, 천재지문 긴급, 협의, 둘이생 시, 도, 대에 걸쳤는데 협의가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답은 3번 보게 되면 지방공사의 장은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문제 풀이할 때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이 정도는 그냥 보너스 문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96번입니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것도 문제 풀이할 때 수도 없이 많이 했죠. 첫 번째 뭐라고요? 개발계획 공모. 두 번째 자연녹지. 세 번째 생산녹지 100분의 30이야. 네 번째 도시지역계획. 도시지역계획은 뭐라고? 관농자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국가균형발전. 자연환경 제외하고. 여섯 번째가 주, 상, 공,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근데 5번 보게 되면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입니다. 주, 상, 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되는데 주거지역만 가지고 100분의 40이니까 당연히 5번 틀린 거 아닙니까? 97번입니다. 그 답은 5번이고 97번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질문 많이 했죠. 자 1번 질문 효율적인 추진 그러면 도시의 경관보 효율적인 추진 두 가지겠는데 봐봐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다고 인정하면 서로 떨어지는 둘이생적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하나를 묶을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 자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중으로 분할할 경우는 분할의 사업중의 면적이 각각 10,000 이상이다. 2번도 많이 했잖아요. 작년 시험에는 분할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올해 시험에는 면적 물을 거니까 면적을 암기하세요. 면적 얼마 이상? 10,000 이상. 이거 많이 한 거고. 3번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대한 사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우리가 구역 지정 후 그 뭡니까? 순대사기. 순이 뭐라고요? 순환개발. 대가 입니다.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이요. 좀 길게 나갔어요. 그래서 얘는 있는 편이고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면 토지소유주 동의받는다. 4번은 너무 쉽게 안 나오죠. 자,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는데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면 그러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니까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명백히 4번이 틀렸고 5번은 뭐 읽을 가치도 없어요. 항상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적혀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98번입니다. 98번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을 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계획 작성에서 지정권자 승인받는 것이 아니고 지정권자에게 제출합니다. 제출. 1번은 명백히 틀렸고요. 2번 조성토지 공급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공급은 추천 방식으로 할 수 없다죠. 없다. 평소에 했던 거 공, 주, 단, 추 생각납니까? 공이 뭡니까? 공공택지, 공장용지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없다 해서 틀렸고요. 자 3번 넣고 4번 공공청사 용지를 지자체에 공급할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이것도 문제풀이 평소에 이런 수업 듣고 문제풀이 잘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잘해요. 이거 수용 사용 방식을 뜰 때 조성토지 공급 방법이 일단은 원칙이 뭐라고요? 경쟁 입찰인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고 추천 방식이 있고 뭐가 있는데 수의계약이 있는데 우리는 수의계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 모르니까 추천 방식 해가지고 공, 주, 단, 추했잖아요. 공이 뭐라고? 공공택지, 공장용지, 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용지, 임대주택 용지 포함, 단위 3번 30의 단독주택 용지를 뭐고 추천. 나머지는 전부 다 모릅니다. 수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낸다고. 그러니까 4번에 공공청사 용지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라고?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 토지상환채권 없잖아요. 수의계약. 그러니까 답은 자 1, 2, 4, 5는 명백히 드러나고 3번인데 3번입니다. 잘 보세요.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부동산 가격 중심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평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한다 해가지고 공단에서는 답이 3번 나왔는데 문제 98번은 답이 3번이 아니고 답 없다 말이야. 답 없다.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정답 없다 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 맞냐 그러면 3번 질문은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명백하게 우리 법조문에는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그냥 뭐랍니까? 감정가격으로 한다.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지금 산술평균 한다는 게 아니요. 산술평균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정법에서. 이게 그냥 감정가하고 산술평균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면 자, 이 토지가격을 갖다 평가합시다. 토지가격을 평가할 때 자, 감평사인 가격에 자, 평가하세요. 감평사인 평가했습니다. 얼마를 평가했습니까? 100원. 이게 뭡니까? 감정가격입니다. 산술평균은 자, 이 토지 평가입니다. 토지 평가인데 누가 합니까? 감평사 A, B, C가 평가했어요. A, B, C가 평가했는데 자, A는 얼마라고? 100원이라고. B는 얼마라고? 110원이라고. C는 얼마라고? 120원 이렇게 평가했다 그러면 산술평가는 자, A, B, C 세를 단 거요. A, B, C에 대한 몇 명입니까? 3명이죠. 3명. 3명의 평가 얼마입니까? 자, 100원, 110원, 120원. 얼마입니까? 그러면 330원 됩니까? 그러면 나누기 3 얼마면 되니까? 나누기 3 110 됩니까? 이게 산술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격하고 산술평균가는 달려요. 이게 감정가격이고 이건 뭐라고요? 산술평균이요.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같은 개념이 아닌데 그냥 같은 개념이 그냥 대충 물어봤으니까 이것은 명백히 답 없는 걸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해설 듣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 문제면 수백 명이 당락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의제기는 강의하는 저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의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의신청은 시험 보는 여러분의 당사자니까 당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인터넷 보게 되면 무수히 많은 카페가 있는 거, 무수히 많은 사이트.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여기 에듀표를 배웠으니까 에듀표 사이트 가기 때문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은 그냥 이 내용 들고 가서 여러분들이 주저리 좀 말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미 거의 다 해가지고 거기 올려놨으니까 그냥 그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공단에다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래서 잘못됐다는 거를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기에 대해 이의제기한다고 내용을 갖다 설명을 갖다 저렇게 설명을 쫙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싹 긁어다가 복사해가다가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 없이 모두 정답해 주는 게 맞는데 요즘은 공단에서 이걸 갖다 잘 안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다 하면 답 없다가 맞는 거예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모두 정답으로 답 없다면 모두 정답 되겠죠. 이 부분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 99번입니다. 참 99번 가기 전에 이래서 우리가 자 국계법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인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제가 봤을 때 손 못 댈 만한 그런 문제는 단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개발법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99번입니다. 도정법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이거 쉬운 문제니까 답만 말하겠습니다. 5번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3년마다 재검토. 공법에서 3년 재검토는 없습니다. 간단히 뭡니까? 5년이죠. 이건 보너스 문제입니다. 답이 5번. 자 문제 100번입니다. 자 문제를 잘 보세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는 내용 좀 깊게 들어갔어요. 다루더라도 좀 깊게 들어간 부분이요. 좀 지역적인 부분인데 자 1번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인데 자 이 부분 한정 썼는데 경쟁 입찰이 아니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시공자 선정합니다. 1번이 틀린 표현이고 2번 군수가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군수는 주민 대표가 경쟁 입찰 방법으로 추천한 자를 시공자. 2번은 쉽게 알 수가 있었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시장호수, 주택공사 등이 할 때 시공자 선정 방법은 시공자는 시행자 지정 고시후에 주민 대표가 추천한 자를 시공자 선정한다. 2번은 맞는 말이고 3번 주민 대표가 시공자 추천할 때 입찰 방식에는 일반 경쟁, 그 다음에 제한 경쟁, 지명 경쟁. 2번을 다시 볼까요? 군수가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군수는 주민 대표가 경쟁 입찰 방법
그때 경쟁 입찰에는 3번 뭐가 있냐?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지명 경쟁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한번 공부 한번 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깊은 부분이니까. 4번. 자, 4번. 조합원 100명 이하 정비 사업의 경우 조합청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 선정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약간 좀 지엽적인 문제고. 5번.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 기출문제 본분들 5번 지문을 합니다. 그래서 100번 문제는 좀 어려웠다고 100번 문제 좀 어렵다고 봐주고 답은 1번이고요. 101번입니다. 101번 도정법 정관 변경에서 조합은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러고 문제 내면 간단히 이런 것은 귀신도 몰라요. 이걸 갖다 세상에 암기하고 달성해 대암기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출제한 분도 마찬가지로 출제한 분 일주일 뒤에 물어보게 되면 자기 솔직히 정답 모릅니다. 익히 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그냥 찍는 수밖에 없어요. 888 미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101번 문제는 그냥 패스입니다. 패스. 아무도 몰라요? 답은 1번입니다. 102번입니다. 또 101번 이 문제 나왔다고 이거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 공부 못합니다. 합격하기 위한 공부해야지 100점 맞는 공부하면 안 돼요. 그 공법이 다른 과목보다 분량이 어렵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 다 못 맞춘다는 거. 기본 8문제는 바닥을 깔고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했다 그러면 101번 간단하게 패스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맞추려고 공부한다 그러면 1년 만에 목표 달성 못합니다. 과감하게 패스해야 되고. 102번입니다. 청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답이 너무 쉬워요. 자, 4번 보세요.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지부터 5년간 행사점을 시효로 소멸한다. 자, 잘 보세요. 개발법도 도입법은 청산금을 소멸 똑같이 5년인데 5년인데 앞에 부터가 나오면 뭐 언제부터 하잖아요. 다음 날부터라고 눈이 강조하냐. 근데 부터가 있는데 앞에가 다음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너무 쉽게 틀린 거죠. 우리는 항상 그 연습했으니까 몇 년? 5년.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근데 고실부터. 그래서 너무 쉽게 틀린 편이고. 103번입니다. 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옳은 겁니다. 옳은 거 1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는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말이 안 되죠? 등기야 성립한다고. 2번. 임원은 같은 목적 정비 사업은 다른 조합에 임원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3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안 되죠. 이건 뭡니까? 도시환경이죠. 4번. 가로유태 정비 사업 시행하고 조합을 설립할 때는 추진위 구성하지 않는다. 답이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그냥 가로주택은 추진위 구성 안 합니다. 맞습니다. 5번. 조합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하여 퇴임된 경우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소에 다 했던 내용들이요. 답은 명백히 4번이고 104번입니다. 시정건설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사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04번 문제는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시정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든 지정하든가 지정개발 지정하든가 그 사유가 8가지 사유였습니다. 8가지 사유. 과연 8가지 사유가 우리 시험에 단 한 번이나 난 적이 있는가?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지금 104번처럼 단독 문제로 단 한 번도 낸 적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출제 마음이니까 언제 낼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낼 수 있다고 이런 부분까지 공부를 다 해가지고 맞췄다? 그럼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옳은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그건 합격하지 않은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그건 합격이 아니고 만점 공부지. 그래서 104번 같은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 8가지를 암기해서 맞췄다. 물론 맞춘 분들은 좋겠지만 암기했으니까 나무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런 내용까지 분석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그런 내용까지 공부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 못하다 생각됩니다. 이 104번 문제는 이번 시험에 처음 한번 나온 거예요. 처음 나왔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보면 당해 정비기간의 국공유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숫자 바꿔서 틀렸다 그러고요. 그 다음 이제 105번이 주택법인데 이래서 제가 봤을 때 토종법을 보게 되면 자 토지 및 주거환경 정비법 토종법은 문제가 지금 까다로운 게 지금 자 시공자 선정이 좀 까다롭고요. 3분의 2 동의 이거는 까다로운 경우 어느 손 못 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수가 직접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어렵죠. 그래서 세 문제 정도가 좀 어렵다고 합시다. 우리가 좀 공부했어도 어렵겠다.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05번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과 관련해서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연간 몇 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한 자, 연간 얼마 이상의 대지 조성자는 국장에 등록. 이거는 완전 상식적인 그냥 20, 20, 30, 30만 아닙니까? 연간 단독 20, 연간 공동 20, 가르치고 도생 30, 대지장 30, 대지 만 20, 20, 30, 30만. 그러니까 105번의 답에 2번 이것은 보너스고 106번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옳은 건 잘 보세요. 1번 토지공사가 사업주택에서 복리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군구 신고한다. 이거 지문 하나 잘 나온다 그랬죠. 원래 입주자 모집은 사업주택가 입주자 모집은 시군구 승인받고 복리에서는 시군구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국가지자체 공사는 승인 없고 신고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 토지공사 나왔죠. 신고 안 합니다. 맞아요. 자, 2번 패스하고 3번 자 관광특구 몇 층 이상 50층 이상 몇 미터 이상 150m 분양 적용합니까? 안 하죠. 근데 적용받는다. 틀렸죠? 4번 공공택지 외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지역에 공급하는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한다는다. 도생은 공공택지든가 말든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틀렸죠? 5번 시도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날부터 30일 이내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된다. 이거 문제 풀이하면서 딱 했던 질문입니다. 딱 했던 질문인데 숫자가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번하고 2번 봅시다. 지방공사가 사업주택으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실 내부 촬영한 영상을 제작해서 시군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했을 때 2번, 5번 놓고 보면 둘 다 읽어도 우리가 공부가 덜 돼서 물론 실력으로 맞출 수가 있는데 공부가 덜 돼서 우리가 모르겠다 합시다. 그러면 2번 찍는다, 5번 찍는다.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우리는 실력도 필요하고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 우리는 실력도 쌓아야 되고 공법은 분량이 많은 실력만 안 되니까 뭐도 있어야 되고 눈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돼야 되고 88%. 이게 전략적으로 해야 원하는 점수가 나옵니다. 좌우지간 실력과 눈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실전에서 우리 연습하는 거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번, 5번 놓고 봤을 때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평소에 무슨 연습했나요? 어려운 거. 그럼 부드러운 거 찾으라고 까칠한 거 찾으라고. 그게 많이 했잖아요. 틀린 거 그럼 까칠한 거. 뭐가 까칠하다고요? 숫자 까칠 숫자가. 그럼 틀린 거 그럼 당연히 5번 가고 어려운 거 그럼 2번 가야죠. 평소에 연습했던 거 믿고 그대로 밀었다 그러면 2번 풀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5번은 30일이 아니고 20일이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고요. 107번입니다. 사업주택 갑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을로부터 주택건설사 분할 시행할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분할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공구별 1공구 2공구 공구별로 분할한다 이 얘기인데 지금 이 문제도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틀린 것은 1번. 을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니까 사업계획 승인했으면 고시한다. 상식의 상식 고시한다. 상식 심의 고시 상식 당연히 한다는 얘기고 2번 갑은 최초 공사 진행하는 공구 외공개 해당 주택단지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내 공사 시작해야 된다. 벌써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하나의 주택단지입니다. 1공구하고 2공구입니다. 1공구 언제 시작한다? 5년 내 안 하면 쩐다 취소할 수 있다. 2공구는 1공구가 시작되고 몇 년 내 뒤따라가야 된다. 2년 내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잘 봐요. 갑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 공구 왜 공구니까 두 번째 공구 아닙니까? 두 번째 공구는 최초 착공하고 몇 년 내? 2년 내 시작해야 된다. 맞는 말이 되고요. 3번 갑이 소송 진행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을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범위 내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건축법은 몇 년이요? 1년, 3년, 2년, 1년이고 주택법은 5년, 1년, 2년인데 이 1년이 뭡니까? 5년은 자 분할 안 했을 때 분할 않고 사업계획 승인받았으면 몇 년? 5년. 분할했다 최초 공고 몇 년? 5년. 최초 외에는 최초 신고하고 몇 년? 2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가 됐다? 중단됐다. 중단되면 중단 사유 종료하고 몇 년 연장? 1년 연장. 이거 아닙니까? 연장이 몇 년이라고? 1년이라고. 근데 1년인데 3번에서 2년 연장했으니까 명백히 틀린 지문이고 4번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는 갑이 파산해서 공사 완료 불가라면 을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이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했어요? 승인권자가 누구냐? 을이고 사업주체는 누굽니까? 사업주체가 누굽니까? 지금 갑인데 갑이 어쩐다고요? 부도 파산. 갑이 어쩐다? 부도 파산해서 공사 목적 달성 불가하면 승인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군가 분양 보증 받았으면 그건 취소가 안 된다 그랬죠? 근데 4번은 분양 보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취소할 수 있다. 당연하고 5번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한 공고 왜 공고해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 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냐면 을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없다. 이 얘기죠. 이거는 지금 5년 내 미착수하면 어쩐다고요? 109가 5년 내 미착수하면 얘는 어쩐다고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209는 자 최초 착수하고 2년 해야 되는데 2년 내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왜? 얘가 취소가 되면 이 전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은 토지니까 앞전구간까지 같이 취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공고는 2년 내 착수는 안 하더라도 취소는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5번 질문은 시험 보기 전날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했던 건데 이거 질문에 제가 답 돌려드렸는데요. 자, 두 번째 공고는 2년 내 착수는 취소 안 합니다. 취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 끝나고 생각 시험 끝나고. 근데 기가 막히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옳은 표현은 옳은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은 3번입니다. 108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택에 인정되는 매도 청구에 관한 선입니다. 옳은 겁니다. 매도 청구. 매도 청구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거. 자,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지만 매도 청구하면 건물은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건물도 같이 사가라 그래야지. 당연히 건물도 같이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사업계획 승인 받았는데 이만큼 사업계획 승인 받았는데 이 부분이 미확보이다. 미확보된 거를 매도 청구하는데 이 토지상에 이렇게 토지상에 뭐가 있다. 건물도 있는데 토지만 팔고 가라 그러면 건물은 토지만 팔고 가세요 그러면 건물은 들고 가라는 얘기냐. 말도 안 되잖아요. 문제 풀이하면서 이것도 설명 다 했습니다. 2번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일 60일부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의소의 협의진. 이것도 60일 그러면 그렇게 시험장 가서 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되는 거예요. 60일, 30일, 90일 따지 말고 매도 청구하려면 얼마 이상 협의라. 3개월 이상 협의라 그랬지 며칠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 근데 60일 바꾸니까 또 순간 또 소금은 있을 것이고. 3번 사업주체가 건설 대지 중 100분의 90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문제에서 많이 써먹었죠. 100분의 90은 아니라니까 얼마예요? 100분의 95. 95 이상 확보해야 모든 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4번 사업주체가 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80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 시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원점이 뭐입니까? 10년 전 소유자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4번은 맞아요. 5번 사업주체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있다. 이것도 수도 많이 했어요. 답은 가볍게 4번이고요. 109번 주택법상 가로에 알맞는 것은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경우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려면 단지 전체 세대가 참 이런 문제 틀리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거 공구별로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받아 일단은 또 주택 단지죠. 공구별로 나눈다. 109, 209 그러면 한 개 공구는 최소 얼마 들어가야 되고 300 이상 들어가야 되고 전체는 얼마? 600은 돼야 300씩 나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구가 몇 메타 폭으로? 6m 이상 폭으로 나눈다. 두 번째, 한 개 공구는 얼마 이상이다? 300 이상이다. 전체 공구는 얼마 이상 돼야 된다? 600 이상 돼야 나눌 수가 있다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 세대 물었으니까 600이다. 이거 그냥 보고 꾹 찍으면 될 력인데. 근데 또 해석 잘못해가지고 공구 몇 개냐? 300이냐? 이러고 쓰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열받는 거죠. 그 문제 잘못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600입니다.
110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될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자 단지 전체 리모델링하는데 증축 리모델링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몰라도 문제 풀려 이거 풉니다. 자 평소에 뭐라고 했는가 그러면 평소에 했던 것만 좀 연상하면 몰라도 문제 다 풀려요. 증축을 하려면 생각해. 증축을 하려면 몇 년경과 15년경과 그게 맞죠. 증축이 범위는 전용 면적 10분의 3, 85 미만이면 10분의 4까지 공용 부분 별도 증축할 수 있다. 증축에서 세세수 늘린다. 얼마까지? 100분의 15. 기준 100분의 15. 그러면 수직방향 할 때는 최대 3개증인데 15증 이상이면 3개, 14증에 2개. 그러면서 증축하려면 몇 년 경과라고요? 15 이상 경과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결의인데 결의가 동의 아닙니까?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얼마 동의 있어야 되냐? 한 동 할 거냐? 전체 할 거냐? 동 한다 그러면 그 동 얼마라고요? 3분의 2 이상. 전체 하면 동별 및 전체 얼마라고요? 3분의 2 이상 결의 아닙니까? 이거 알고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자, 조합 창립 총회 회의록. 자, 총회 회의록. 두 번째, 조합은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세 번째, 해당 토지, 해당 주택 소재지 100분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 네 번째,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 받은 15 이상 경과 증명 서류. 이거 나왔죠? 15 이상 지났느냐? 그 다음에 조합은 명부가 있는데 생각해봐요. 이 지금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이러고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세 동 있는데 여기서 뭐 하겠다고? 리모델링 해가 증축하겠다고. 이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 지금 사무 해당 토지 소유자 100분의 80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합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가 왜 필요하냐고. 토지 사용 승낙서는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 승낙서 이거는 뭐 할 때요?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 지역 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지역 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100분의 80 이상 사용 승낙서 필요하지. 무슨 리모델링 증축 주택조합 때 사용 승낙서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단지 뭐가 필요하지? 주민들 결의가 필요하지. 얼마? 동별 및 전체 3분의 2 이상 되는 결의가 필요할 뿐이지. 우리 리모델링 조합 만들자. 이 결의가 필요하지. 무슨 땅 사용 승낙서가 필요하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 몰라도 문제 푼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명백히 3번이고 111번입니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설명된 것은 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자, 한국토지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 건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업으로부터 사업 개시한다. 이거 지금 첫 번째 지문에 이리저리 이 출제자가 엄청 많이 썼어요. 토지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그러면 자 토지공사가 했다. 서울특별시에서 했다. A구한테 했다. 그러면 야 이게 A구청장이냐 서울특별시장이냐 아니면 국장이냐 셋 중에 한 명인데 문제는 누가 한다고? 토지공사. 국가나 토지공사가 하게 되면 그때는 누구 승낙이라고요? 누구 승인? 당연히 국장 승인이니까 너무 쉽게 나온 게요. 국장입니다. 국장. 첫 번째 국장. 두 번째. 자, 비광역시 시구에서 지역 균형 개발이 필요해서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안에 50호의 한옥 건설한다. 누구냐? 이거 암기 못했다 하더라도 이거 아닙니까? 대지 면적이 이거 눈치로 풀어요. 눈치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10만 이상이면 누구라고? 시도 대도시 10만 미만이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한다고. 근데 두 번째 점에는 숫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로 눈치채라는 얘기입니다. 10만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10만 미만인지 이상인지. 숫자가 없는데 무슨 말이었어요? 자, 국가 이 지역 균형 발전에서 국장이 지정고시 한다. 이거는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그래서 주택법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주택법도 아예 못 풀겠다 하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주택법도 해볼만 해요. 자, 112번입니다.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거 간단하게 뭡니까? 문철곡헌 아닙니까? 보너스네. 문철곡헌. 문철곡헌이 아닌 게 뭡니까? 4번이죠. 지역, 자치센터. 탑 4번. 너무 쉽게 나오고요. 113번.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단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을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거 근데 이게 우리 앞전 주택관리사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주택관리사 출제했던 분한테 이거 또 의뢰한 모양인데요. 이런 문제는 중개사하고는 전혀 어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보세요. 출제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거 무슨 수 알고 풉니까? 말이 안 되지.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이요. 근데 이거 알고 푼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13번 문제 혹시라도 내년에 또 뭡니까? 준비하면서 내년에 준비하면서 이 문제 맞추려고 공부하게 되면 평생 갑니다. 평생. 과감하게 패스해야 됩니다. 이거는 패스. 114번입니다. 자, 건축법상 실내 건축 재료, 장식물에 해당해서 모두 그런 것은 이것도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공법은 100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도 패스. 답은 5번입니다. 15번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에 가구, 세대 등 간 소음 방지는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것은 저도 115번 문제 저도 답 안 보고 저도 보고 이거 찍어봅니다. 찍었을 때 근데 이거 좀 생각하면 이건 찍기 같던데 보니까 115 문제는 물론 우리 배운 적 없어요. 설명한 적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이거 설명했다? 제가 볼 때 그는 설명한 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나올 걸 예상해가지고 여태까지 단 한 번 나온 적도 없는데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상식으로 찍으면은 그런데 찍힐 것 같던데 이건 본인이 찍어야지 알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얘도 패스입니다. 답은 3번이요. 116번입니다. 지역지구 건축물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자 116번 문제 쉬워요. 1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역되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건 아니죠. 하나의 건축물 방화지구 내외에 있으면 모두 방화지구 규정을 따르는데 방화지가 그 밖의 경계가 방화벽 구역되면 그 밖의 지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가 그 밖의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간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번은 맞죠? 3번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칠약지에 걸치면 건축물과 대지 전부 칠약. 말이 안 되죠? 봐요. 녹지지역 건축물이 어디에 미관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면 그때는 미관 방화 따른다지 칠약지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4번 시장구조가 도시 관리에서 필요하면 가로규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조례가 나오는가? 조례가 아니고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공고하지 조례를 하는 거예요. 조례로 하는 거 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특별시, 광역시 조례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일반적인 시장구조가 조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5번 상업적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 1조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1.5m 이상 된다. 이게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 이 5번 지문은 도대체 문제 조합이 안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업이다 그러면 일단은 중심상업, 일반상업의 1조 자체 적용을 안 하니까 중심상업, 일반상업 X고 두 번째 1점은 어디서 쓰냐 그러면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 상업이 아니고 전용주거, 일반주거 정북 띄워 하이한다. 어떻게? 높이 9m 이하는 북쪽으로 1.5m 이상. 거기서 나오는 1.5m를 도대체 말도 안 되게 상업에서 쓴 거예요. 5번도 엉터리고. 답은 2번이 되고요. 117번입니다. 건축가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매년 나온다는 부분이 올해도 어김없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자 틀린 거니까 2번 봅시다. 교육감이 교육환경 개선에서 특히 필요하다 인정 요청하면 국장은 허가받은 건축 착공 제한할 수 있다.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국방, 문화재 보전, 환경 보전, 국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국방부 장관이 문화관광부, 환경부, 기재부 장관이 요청하는 것이지 무슨 교육감이 요청하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표입니다. 118번입니다.
공개공지, 공개공간 설치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어렵게 푸는 사람 혹시라도 어렵게 푸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는 완전 보너스입니다. 봐봐요.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 됩니까? 사람이 많이 드는 주상공 아닙니까? 주상공. 주상공인데 주상공에서도 안 하는 지역이 있다고. 주상공에서도 어느 지역은 안 한다고요? 첫 번째 무슨 지역? 전용 주거지역. 두 번째 전용 공업지역. 세 번째 일반 공업지역. 이것만 문제 아닙니까? 1번 보면 어떻게 일반 공업에 있는 종합병원을 다 할 생각을 했냐 이런 얘기요. 용도 지역부터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1번인데요. 이렇게 해서 건축법 문제를 보면 건축법 문제는 세 문제가 제가 봤을 때 건축법은 세 문제 정도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자 119번 농지법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은 발급하지 않냐고 취득할 수 있는 게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농지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이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농지법 할 때 자꾸 강조합니다. 이거 보너스 같은 수준이니까 한번 해보자고. 농지증 안 받는 애가 크게 15명 있잖아요. 그러면 받는 애를 갖다가 자꾸 경영계획서 안 만들고 농지증 받는다. 경영계획서는 안 만들지만 농지증 받는다.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학교, 두 번째 주말농장, 세 번째 허가신고, 네 번째 1,000원 미만, 다섯 번째 경사 15%, 여섯 번째 비축농지. 이거 자꾸 했던 거 아닙니까? 답이 뭐가 나왔습니까? 2번이죠. 뭐하고? 신고하고 농지 취득한다. 얘는 농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영계획서만 안 받을 뿐이지. 그래서 19번에 2번에 이것은 보너스 수준이고 20번. 근데 이제 보너스 수준인데 이게 암기 된 분들 보너스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암기를 많이 해봤다는 얘기예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보너스를 그런 것이지. 아 나는 농지법 안 했는데 그거 보너스가 될 수가 없는 거고. 해본 사람들은 쉬웠다는 얘기고. 120. 자. 주말 체험농장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라는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주말농장입니다.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주말농장 할 수 있습니다. 2번 세대원 전부 총 얼마 1,000 미만까지 할 수가 있어요. 3번 주말 체험농장 농지증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받아야죠. 4번 소유농지를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로 전용하려면 농지 전용 농업인 관련이면 농업인 관련을 바꾸면 뭘 한다가 농지 전용 신고 5번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지 그 밖에 그 농지를 주말 체험 농장에 이용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한다. 이게 농지 처분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 이게 주말 체험 농장 가지고 있다가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이게 제가 농촌총각 군대 간다. 얘기 많이 하죠. 농사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군대 가게 되면 어쩔 수 없는 피츠물을 사니까 이건 어쩐다고요? 임대 사용대가 된다. 합법적 임대 사용대가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법도 보게 되면 딱히 못 풀 만큼 어려운 부분 없었어요. 저는 사실 주택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택법 내용이 생각해보세요. 주택법 내용이 주택거래 신고지가 보통 한 문제는 신고지의 그 부분을 갖다 시험범위 빠졌잖아요. 두 번째 주택 자금이 빠졌잖아요. 두 개 부분이 빠지면 두 개 부분이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주택법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주택법 같은 경우는 평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분석을 쫙 해보면 자 문제가 총 몇 문제입니까 하면 40문제입니다. 40문제. 문제가 총 40문제인데 지금 우리 여러분이 어려웠다고 하는 게 자 4문제, 3문제니까 그러면 어려웠다고 하는 게 10문제는 없잖아요. 제일 처음 우리가 방향 잡을 때 중개사 공법 방향 잡을 때 어떻게 잡아줍니까 하면 자 국계법이 12문제 나옵니다. 12문제 나오면 8에서 9문제를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대부분 강의하는 문제 똑같아요. 도시개발법이 나오면 개발법은 6문제가 나오는데 3문제 정도 목표 잡습니다. 도정법은 6문제 나오면 3문제를 잡고 건축법은 7문제 나오면 4문제 잡고 그리고 주택법이 7문제 나오면 4문제 잡고 그리고 농지법이 2문제 나오면 1문제를 우리가 잡아죠. 그러면 자 봅시다. 이게 지금 8, 9이고 자 이렇게 6문제, 4문제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9문제, 15문제, 8, 9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보통 몇 개요? 23에서 24문제는
23, 24문제는 우리가 이걸 어쩐다고요? 실력으로 풉시다. 이거는 실력으로 풀고 나머지 뭐라 하라고요? 눈치로 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번 시험 결혼 놓고 보면 지금 시중에 지금 이 강의했던 분들 얘기 전반적인 얘기 듣게 보면 1차는 그런데 평이했다 합니다. 평이했다고 2차도 평이하고 쉬웠다 그래요. 근데 유독 그러면요 공법만 어려웠다 이 얘기만요. 근데 공법 어려운 건 기정사실이요. 원래 공법 자체가 어렵습니다. 공법이 어려운데 분량이 많아요. 근데 어뢰 같은 수준이다 그러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어려웠다고 시험 끝나고 어려웠다 했는데 막상 시험 끝나고 결과 보니까는 문제 답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잖아요. 어뢰도 어려웠다가 아주 어렵다는데 분석해 봤더니 40문제 중에서 10문제는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30문제는 그래도 30문제는 충분히 실력을 풀 수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10문제 중에 3문제를 찍어야죠. 찍었을 때 어떻게 찍는다고요? 막 찍지 말고 뭘 하라고요? 이 방법 하자고 눈이 강조, 연습을 좀 해가지고 기본 실력으로 좀 풀고 그리고 우리가 실력이 안 되는데 눈치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올해 그 문제가 꽤 많이 눈치라는 거. 눈치를 좀 하고 거기에다가 안 되면 혹시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장 조금 나온 번호 하나를 미라 얘기합니까? 888이라고 별게 있습니까? 항상 우리 시험 문제는 번호별 몇 개씩 나오니까 8개씩 나오니까 8개가 가장 1번부터 1, 2, 3, 4, 5 중에서 가장 번호 작은 한 군데를 밀어주면 그래도 10문제 밀면 2-3개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더 맞춘다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하나도 안 맞아. 그렇게 푼다 그러면 공법이 뭐 과락 나올 정도로 절대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공법 항상 최근에 몇 년 동안 약간 쉬운 경향이 있었는데 원래 공법 자체를 너무 쉽게 보면 안 되는 거고 분량이 너무 많아요.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 학원 가든 누구한테 배우든 내용을 제대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험 위주로 갑니다. 그러면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시험 위주로 할 때 뭐를 기준 잡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를 기준 잡아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기출문제 중에서 평생 한 번 나오는 애가 있고 매년 나오는 애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뭘 하겠어요? 자주 나온 거 위주로 해가지고 60 넘겨가지고 합격시키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여러분들 공부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평생에 한 번 나올 걸 예상해가지고 올해 안 나왔지만 내년에 또 나올지 모르니까 또 준비하고 그런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공부에 물론 어려운 건 기정사실이에요. 어려운 건 기정사실인데 그렇게 꽈락 나올 정도 어려운 그런 시험은 저는 절대 아니다 생각합니다. 웬만큼 공부했으면 60, 70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결과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지금 11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10월까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면 11월하고 12월에는 입문과정 하지 않습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론하고 7, 8월에 문제하고 9월, 10월에 모의고사 이 형태로 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입문과정 하면 이론을 하고 문제풀이하고 단원별 모의고사 하는데 대부분 준비했던 분들이 대부분 이쯤 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혼자 판단 다 하죠. 보통 5월, 6월 가게 되면 학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를 보고 모의고사 보고 혼자 판단합니다. 나는 1차가 되냐 2차가 되냐. 근데 이 1차가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먼저 판단해가지고 나중에 대부분 이쯤 가면 2차 포기를 많이 합니다. 2차 포기를 많이 하고 2차가 안 되기 때문에 1차에다 집중합니다. 집중하다가 또 8월, 9월 가면 또 1차가 전주 곧잘 나옵니다. 2차를 또 조금 해봐. 그래가지고 2차가 되겠는가? 안 돼요. 강의하는 선생들은 11월부터 입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표가 여기서부터 모든 프로그램은 11월 달에 내가 무엇을 강의해가지고 10월 뭐 어디까지 해가지고 1년 과정 해가지고 학생들 점수를 이만큼 높여가지고 시험장에 보낸다. 이 계획인데 선생님 계획은 중간에 11, 12에 다 해준다. 그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 이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의해가지고 우리는 실력을 쌓으려고 선생님들 예를 쓰는데 왜 먼저 준비하는 분들을 먼저 판단하고 먼저 결정을 다 내리다 보니까 끝까지 가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결정하다 보니까 중간에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제 지금 이 내용을 듣고 또 다시 준비하신 분들은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믿고 끝까지 쭉 가야 됩니다. 중간에 가니까 점수가 안 나오니까 1차, 2주를 하다가 좀 나오니까 다시 이때 가서 2차 해가지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고 처음부터 쭉 가게 되면 문제풀이 했던 내용 중에서 웬만큼 우리가 이 40년 문제풀이 했던 내용 중에 30문제까지는 거의 커버가 다 됩니다. 공법 시험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간에 어렵다 하지 말고 우왕좌왕 하지 말고 또 해야 한다 하는 분들은 11월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계속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해보신 분들은 많은 고통도 있고, 물론 중간에 이제 희열도 있지만은 즐거움도 있고, 그러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 아닙니다. 결코 짧은 기간 아니고, 막상 해놓고 보니까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가 좀 허탈하기도 하고, 우리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부 열심히 했던 분들은 내가 이렇게 공부했다 그러면 다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소시적 했으면 전부 다 서울대 장학생 갔겠다고. 물론 해가지고 안 되신 분들은 아쉬움도 있지만 해놓고 하신 분들은 되게 좀 허탈할 겁니다. 이 했던 분들은 이번에 패시하신 분들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아직 중기업이 아직 발 디딜도 못했잖아요. 지금 배운 실력 가지고 현장 나가야 되면 안 되잖아요. 실무적인 게 배워야 되잖아요. 이제 시작한다 마음을 생각하시고 실무 공부를 지금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안 되신 분들은 너무 모든 걸 갖다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1년에서 안 됐다는 것은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입시다. 내가 1년에서 안 된다는 것은 나보고 1년 준비 좀 더 하라는 얘기구나. 1년이라는 기간이 힘듭니다. 힘드는데 저도 밖에 나가서 저도 실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의도 하겠지만 제가 중개사 강의도 하고 협회에서 제가 실무교육 강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저도 중개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하고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 배워가지고 나간 분들이 임장 나가게 되면 실제 나가게 되면 상담이 안 됩니다. 상담이. 배운 실력이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 암기했지만 암기한 내용 가지고 실전됩니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안 되고 내년에 또 하신 분들은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고 이론 무장을 좀 더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저랑 같이 1년 동안 한 번만 더 하시죠. 그렇게 해서 내년에 좋은 결과 다시 내시고 그거 난 다음에 1년 늦게 가더라도 먼저 간 분들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실력만 잘 쌓으면요. 그렇게 하시고요. 1년 동안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제 강의 끝까지 들으면 고맙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